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태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먼저 있는데요. 네. 한국인 3명 중에 1명의 간은 푸아그라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 그럼 좋은 거네요. 귀한 거. 푸아그라는 거의에게 사실은 좀 강제로 사료를 먹어서 살을 찌운 상태. 맞아. 못 움직이게 하잖아요. 네. 좀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사진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정상 상태의 간을 어머. 보시면 좀 선홍빛으로 좀 붉게 네. 보이는 걸 느끼실 수 있는데 네. 이 푸아그라 상태의 간을 보면 좀 어떠신가요? 부었어. 뭐 있어요? 좀 그래 보이기도 하고 색깔도. 특히나 색이 노래 보이시죠? 네. 네. 이것처럼 한국 사람들의 간은 지방간 상태가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근데 사실 술을 제가 일주일에 6번을 마셔요. 6번을 마셔요. 그리고 예, 막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검진 차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지방간이라고 들었는데 이게 지방간이라고 해서 그냥 이런 거면은 대수롭지 않은 거구나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건강검진 받고 이야기를 하면 결과가 어땠어? 그러면 나 그냥 지방간 있고 맞아요. 지방간 나도 있어. 네, 다들 맞아요.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네. 하지만 지방간은 죽음의 시그널과도 같습니다. 지방간이 있는 사람 4명 중에 1명은 이 지방간 상태에서 지방간에 염증이 생기고 세포가 괴사가 되는 지방간염 상태로 진행이 될 수 있게 되고요. 지방간염 상태가 된 다음에는 이 간이 결절이 생기면서 딱딱해지는 우리가 말하는 간경변, 어머. 간경화가 생길 수 있게 되고요. 아. 심각한 경우에는 간암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게 되고 간암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게 되고 간은 정말 하는 일이 많은데요. 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거, 알코올을 해독시켜주고요.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진 독소라든가 노폐물을 분해시켜주는, 청소시켜주는 해독의 장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의 25%가 갈 만큼 정말 중요한 장기인데 만약 이렇게 중요한 장기가 지방간으로 인해서 그 역할이 무너지게 된다면 네.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완전 몸이 망가질 것 같아. 그렇죠. 네, 해독을 해야 되는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요. 네네. 심지어 우리의 혈관까지 공격을 받게 되면서 맞아. 전신 건강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혈관까지도 공격받으면서 전신까지도 공격을 받는다는 얘기신가요? 네, 이해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실험을 좀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네. 독소가 가득 든 혈액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어. 만약에 우리의 간이 푸아그라 상태처럼 돼서 네.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곳에 한번 좀 부어보겠습니다. 네네네. 상태가 안 좋은 간이구나. 독소가 있는 혈액이 해독되지 못하고 그대로 나오는데요? 그냥 그대로 혈관을 통해서 다시 전신으로 퍼져나가게 된다고 어머, 생각을 어머.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필터가 없는 거네요. 그치, 필터가. 깔때기 기능을 못 하는 거구나. 반면에 건강한 간으로 간 내에 효소들이 조금 풍부하게 예.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보시면 네. 혈액성에 있는 각종 이런 여러 가지 노폐물들을 어떻게 걸러지는지 한번 좀 네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는 그대로. 색깔이 색도 완전히 연해지고 예. 깔끔해지는데요? 간에 있는 효소들이 네, 여러 가지 이제 독소들을 제거를 해서 건강한 혈액을 정화시켜서 내보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네. 차이가 와. 와, 그리고 간 기능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네, 특히나 이렇게 독소가? 지방간으로 인해서 간이 미처 해독시키지 못한 독소가 심장으로 들어와서 다시 전신으로 퍼지게 되면 네. 혈관 안도 공격을 할 수 있고요.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장기들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지방간이 있으면 이 관상동맥에 석회 현상이 생길 위험은 한 30% 정도이고요. 네.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는 사람이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정상인보다 약 3.5배가량 크다고 합니다. 3.5배. 네. 따라서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는 환자는 간 상태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검사도 함께 시행할 정도로 지방간과 심혈관 질환은 관계가 깊습니다. 네.
효소가 뭐예요? 그게? 우리 몸 속에는 3천여 개의 효소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나 이런 효소는 간에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 간 수치가 어떻다 그렇죠. 이런 네, 얘기를 맞아요. 좀 들어본 예. 적이 있으시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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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간 수치가 바로 혈액 속에 있는 간의 효소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그러면 이게 간에 있어야 되는데 왜 혈액 속으로 흘러나왔을까 생각을 해보시면 이 손상된 간 세포에서 이 효소가 흘러나와서 혈액 속에서 발견이 되고 그게 발견이 되면 아, 간 세포가 손상을 받았구나라고 저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방간은 술을 자주 먹는 남자들에게 생긴다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술을 안 먹는 사람들에게도 지방간이 생기는 건가요?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계신 게 바로 지방간을 유발하는 건 술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네. 하지만 실제로 지방간 환자의 80%는 술과는 상관없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들입니다. 오히려 더 많네요. 네, 훨씬 80%면은. 이는 술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많이 먹는 탄수화물, 탄수화물. 네. 아이고. 그리고 과도한 칼로리가 높은 기름진 음식들을 섭취를 하게 되면서 기름진 음식, 헛대창, 대창, 막창. 간 세포의 중성 지방이 늘어나게 되고 그 크기가 커지면서 지방간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건강한 식습관과 어쨌든 술도 좀 제가 확실히 줄여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줄여야겠어요. 숙취 해소제를 많이 먹잖아요. 뭐 음주 전이나 음주 후에. 그거 뭐 미리 먹고 네, 하잖아요. 네, 그거는 정말 뭐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네. 정답은 네. 네. X입니다. X입니다. 진짜? 저희가 이제 술을 마셨을 때 알코올이 분해가 되면서 독성 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날 숙취를 느끼게 되는 건데요. 네. 이러한 숙취 해소제가 이러한 물질들을 분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 들어있는 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숙취 해소제는 의약품이 아닌 음료이기 때문에 그 함량이 사실은 충분히 들어있지는 못합니다. 그렇겠다. 그래서 숙취나 이런 것들의 도움은 좀 될 수 있지만 간을 보호하는 효과까지 있다라고 보기는 조금은 좀 어렵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걱정 많으신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제 진료보면서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간은 정말 맷집이 좋은 장기라고. 정말 잘 버텨줍니다. 그런데 한 번 쓰러지면 그러니까.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일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아마 잽을 간에게 날리고들 계실 텐데 네, 조금 건강할 때 잘 지키셔서 100세 인생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김태균 선생님이셨습니다.